네, 강프로입니다. 자, 그 HLB는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쵸? 근데 지난주에 시세를 강하게 내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나요? 신고가를 만들어냈다. 자, 이 항암제 쪽에서는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대별로 그쵸? 전환되는 과정이 2010년 초반부터 있어 왔고 그게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조금 빨리 땡겨서 보면 2015년 그리고 조금 늦게 보면 2016년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한미약품 그리고 신라젠이었습니다. 한미약품이 15년도 그리고 신라젠이 16년도였어요. 이때부터 시세를 정말 엄청나게 냈죠. 물론 HLB 같은 경우에도요. 15년도에 시세를 강하게 내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16년도에 신라젠 그리고 나서 임상에 들어가는 족족 정말 크게 상승세를 보였던 게 이쪽 항암 신약 쪽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임상에 들어가서 앞으로 뭐 한미약품이 보여줬었던 뭐 조 단위의 뭐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그런 정도의 기대감이 작용이 됐다면 지금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판매 허가 신청을 했죠. FDA에 그쵸? FDA만큼 권위 있는 단체가 없죠. 지구상에. 그러면 FDA에서 판매 신청 허가가 떨어지면 각 국가별로 바로 즉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뭐 약국에서 팔 만한 그런 약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각국의 한국으로 따지면 뭐 의료보험공단이나 이쪽으로 바로 딜이 들어가서 판매가 개시가 되는데 지금은 숫자를 찍히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로 찍힐지 그런 부분을 그때 가봐야 알아요. 물론 가남 시장의 규모가 있죠. 그쵸? 그게 뭐 한 7조 원 규모 정도가 되는데 이건 가남만 그렇고요. 보통 항암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 가남 시장이 한 7조 원 규모 정도가 되고 그것보다 여러 가지 법령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싼 시가총액이 아닙니다. 근데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쵸? 매수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판매 허가 신청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고 하죠. 그럼 5월 이후에 지금 딱 올라가는 게 기술적 내용으로도 맞다. 근데 한 가지, 그쵸?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리보세라닙 그쵸? 식약처와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뭐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이 법령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리보세라닙은 원래 위암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FDA에 그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간 건 간암 치료제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법령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쭉 보시면 임상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23년 2월 국내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을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아왔음. 최근 식약처로부터 선항 낭성암 임상만을 목적으로 그쵸? 여기 그냥 단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이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나요? 신고가 이후에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쵸? 그 매물 소화 과정이 다음 주에 나온다. 그러면 지금 HLB는요. 무조건 다음 주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고가에 물려 있는 분들이 있다.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쫓아가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매수 자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건 무조건 가격이 어느 정도에 내가 잡는지 그리고 그 시작점은 나왔는데 시세의 시작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소통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입장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HLB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만들면서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키고요. 그리고 여기서 HLB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신고가 이후에 그쵸? 1년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즉 52주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시세의 상승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내려와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내가 단기간에 수익의 폭을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건데, 자, 장기 차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더 극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히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시세의 상승세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19년도에 이렇게 상승했는데요. 이런 건 못 먹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자, 보세요. 신고가 만들고 크게 상승. 그리고 나서, 자, 한 3년 만에 한 번 딱 나오는 그거죠. 그렇죠. 근데 신고가 이후에 시세 발생. 그리고 또 신고가, 또 시세 발생. 그렇죠. 신고가만 공략을 하면 10년 터울로 어느 정도의 시세가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리보세라닙의 이슈가 붙어서, 그쵸, 상승폭이 나왔지만 이런 시세는 먹지 못하는 거다.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신고가를 만들고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 세대가 바뀐 게 뭡니까? 그쵸, 판매 허가 신청. 이제는 숫자를 보여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하자. 그래서 그 소통방, 그쵸, 소통방에서 하는 신고가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12월 15일, 그쵸, 12월 15일 KINX,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KINX, 자, 내용 한번 보면 KINX, 자, 보겠습니다. KINX 보면 13%, 근데 신고가 이후에, 그쵸, 13% 강세가 나온 거고, 시가부터 고가까지 대략 13%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쭉 올려서 보면 그 전날입니다. 12월 14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머티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 머티, 자, 보세요. 20% 상승 마감. 근데 또 신고가죠. 그쵸, 정확히 장 시작 전에, 그쵸, 12월 14일 목요일 8시 55분 장 시작 전에 이 매매가 진행이 되고요. 쭉 내려서 12월 15일 그리고 8시 58분 KINX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종목을 신고가를 기준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장중에 이런 시세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호가 정도만 체크하고 내가 충분히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구간을 잡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이번에 제가 연말 이벤트로 다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딱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번호로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적은 제 채널에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느는 게 목적이라서 이 방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일체의 비용이 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자, KINX 여기서 보여드렸던,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쭉 올려보면 계속 나옵니다. 쭉 보면 부국철강, 나이백 다 신고가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잡는지, 그쵸,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신고가 검색기예요. 그쵸, 이 중에서 제가 필요한 내용을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그쵸,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모든 분들에게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시간 좀 남는다, 그리고 정말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주식 배우세요. 제가 상세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쵸, 이제 시세 시작점에 들어왔다는 건데, 재료가 있죠. 5월 달에 발생한 재료가 뭡니까? FDA의 판매 허가 신청, 그쵸,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판매 허가 신청 이후에는 판매가 이루어지겠고, 그때부터는 여기 장기 적자를 봐왔던 이런 상황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쵸, 판매 허가 신청이 어떻게 나올지, 어떤 결과로 나올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쵸, 강세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이후에 우리는 눌림목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2주 안에 내가
돌릴 수 있는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그쵸? 2주 기간이 채워지거나 일주일 정도의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고,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는 게 주식 투자의 정석입니다. 이 종목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그쵸, 20페이지에 걸쳐서, 그쵸, 신고가 매매 기법과 함께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에게, 그쵸, 여기 연말에 진짜 큰 수익 보시라고, 지금 시세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진짜 모든 분들이 딱 받아가서 정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HLB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끝났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보통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그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주가는 저가에 사는 게 아니다,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 그 시작점이 이제 왔다. 그쵸? 그래서 지금 2주 안에 수익 볼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린 내용 있죠. 신고가. 그쵸? 그 신고가를 조금 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연말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 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